미국과 러시아가 수십조 들여도 개발 못한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기술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하자 미국과 러시아가 단호한 상황. 핵추진 잠수함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1년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장보고 잠수함이 건조 계획을 밝혔다. 핵색이란 표현은 공식 문서상에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백브리핑을 통해 4000T 국장 보고는 핵추진 잠수함임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362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중단됐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16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와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고 밝힌 바 있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잠수함을 말한다. 디젤 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화석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 없는 데다 핵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제한 잠항할 수 있다. 덕분에 적진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에 공격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수천 개의 M 이상 떨어진 적진으로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무기라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적진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그간 앞다퉈 핵추진 잠수함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주역은 앞으로 5년 뒤 대한민국에 과연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할 수 있을까? 만든다면 어디서 누가 핵추진 잠수함을 제작하게 될까?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단두 곳뿐이다. 힌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를 낸 2019년도 원자력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에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재생퍼튼 해양 해저 탐사 전용 원자력 전력은 재생퍼튼 우주 극한 환경 초소형 원자로 등을 개발 과제의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 UNI의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의 황일순 석좌 교수가 따냈다.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울산 황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비밀에 대해 물어봤다. 원자력연구원은 보안을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취재를 거부했다. 국내 기술로 국방부가 계획한 핵추진 잠수함을 5년 안에 만들 수 있나? 가능하다고 본다. 70년 전인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개발할 때도 5년밖에 안 걸렸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 SE 마린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다 돼 있다.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 핵추진 잠수함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 그럼 국방부의 2021년에서 2025년 중기 계획을 어디서 누가 실현할 수 있을까?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경수로형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한 원자력연구원 밖에 없다. 우리 것은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2차 개통 터빈 발전기 등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원자로의 증기 터빈이 1분에 1800rpm의 속도로 회전한다면 우리 것은 1분에 12000rpm으로 아주 빠르게 돌려야 한다. 이 때문에 소음이 커서 민수용이라면 몰라도 군사용으로 쓰기엔 부적절하다. UNIST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차세대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납비스무스용 원자로다. 우리 기술의 장점은 농축도 11%의 우라늄을 쓰면서도 연료 교체 주기가 40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선박과 수명과 같기 때문에 연료를 한번 주입하면 퇴역 때까지 교체할 필요가 없다. 물경 수중수를 냉각제로 쓰는 기존 3세대와 달리 납과 비스무스를 냉각제로 쓰기 때문에 선박에 문제가 생겨 바닷속에 빠지더라도 액체 금속이 모두 고체로 바뀌어 핵연료가 모두 봉인돼 방사선 오염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선박용 원자로 개발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자면 우선 2022년까지는 선박용 원자로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치는 것이다. 아직 계획안 차원이긴 하지만 이후 2018년까지
쇠빙선 사업을 위한 원자로를 실제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산업계와 함께 원자로가 장착된 실제 선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 항로용 수송선이나 쇠빙선 또는 수만티에 이르는 초대형 대양상선용 동력원으로 원자로를 쓸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를 잠수함용으로 개발할 경우에 단점은 뭘까?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자유로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쓴다 하더라도 7년마다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잠수함을 절반으로 잘라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연료 교체를 위한 전용 부두까지 갖춰야 한다. 가압경수로형이라 추가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도 커진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뿌리는 소련. 교수님께선 원래 군사용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도 관여했다고 들었다. 와전된 거다. 나는 시종일관 민수용 원자로 개발 연구에만 주력해왔다. 내가 러시아의 나비스무스 원자로를 개발한 원로 과학자와 교류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많이 입수한 것은 사실이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0년대 초 국내의 한 과학자가 옛 소련의 최신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개념 설계도를 입수했는데 이게 나비스무스 원자로를 쓰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 과학자와 도움을 주고받긴 했다. 이후 국내 핵추진 잠수함 연구는 나비스무스가 아닌 경수로용 스마트 원자로 방식으로 갔다. 이미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국제정치의 현실. 미국이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전격 결정함에 따라 호주의 잠수함 능력이 일취월장할 기회를 맞게 됐다. 지난 15일 미동부 시간 군사안보 협력과 정보공유 인공지능과 사이버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아우르는 안보 파트너십 포커스 AK 웰스를 전격 발표했다. 핵심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쓰는 잠수함 추진 원자로 기술을 호주에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비대칭 전력에 의협의 다종화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게는 뼈아픈 측면이 있다. 이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핵연료를 합법적으로 획득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핵연료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 그룹 NSG 뉴클리어 서프라이즈 그룹에 의해 통제한다. 잠수함용 핵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하든 제3국에서 수입하든 미국의 승인 없이 합법적으로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호주에 대한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결정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미국 반증 노선의 선봉에 선 호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격 기술 이전. 호주는 최근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하고 있고 쿼드 고어드 국가로서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대중국 다자 협력에 적극 나선 데 이어 지난 15일 현지 시간엔 미국, 영국, 호주 사무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군사 안보 외교 협력체인 AKES를 발족했고 첫 협력 사업으로 호주는 향후 18개월간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8척을 자치 건조하기로 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18년 8월 취임 직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의 5세대 5 지동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했다. 지난해 4월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코로나 이후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국제조사를 촉구한 후 호주 국방장관은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올 4월 21일 머리스베인 호주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빅토리아주 정부가 각각 2018년, 2019년 중국과 맺은 협약 2건을 파괴한다.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 겸 21세기 실크로드로 불리는 1대1로 전격 탈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중국은 지난해 11월 호주의 대중국 최대수 수출품인 철광석을 제외한 호주산 소고기 와인 등에 최대 200위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무역 보복에 나섰다. 호주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353%나 됐지만
호주는 미국 중심의 중국 포위 동맹인 쿼드와 영미권 정부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반길주 전임연구원은 미국의 핵심 이익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는 것이고 이는 동맹국 우방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호주의 역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자리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결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평가했다.